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한 주간 뉴스 중에 좀 들여다볼 만한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널리즘 M.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로 바뀌. 근데 19예요, 19예요. 방송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19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로 많이 하던데 사람들. 그죠? 예, 그 19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네. 저는 그럼 앞으로 19로 하죠. 전문가인 척. 자, 이게 명칭 가지고 논란이 지금까지 꽤 있었잖아요. 네. 그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이제 쓰는 곳도 있고요. 네. 정부가 이제 코로나 19로 이제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병행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일부 언론이긴 한데 유독 우한 폐렴을 아직 사용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우한 폐렴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거의 안 쓰지만 일부 예. 언론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 어제 기준으로 이제 지면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조선일보가 우한 폐렴을 굉장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만요. 코로나 19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공식 명칭인 코비드 19 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네. 대신에 이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우한 코로나 감염증 이런 표현들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조선일보도 세계보건기구와 정부가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걸 보도를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지면이라든가 기사에는 코비드 19이나 코로나 19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PD가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코비드 19 이게 CO는 코로나라는 뜻이고 VI는 바이러스. 네. D는 질환, 디지즈인가요? 네네. 저 영어가 아직 기억이 나는군요. 19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조선일보가 모르면서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죠? 네.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 정황이 있는 게요. 네. 정부가 지난 1월 27일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감염증의 공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5년 개정된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인간 감염성 질환 명명법에 따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걸 권고를 한 거죠. 네. 조선일보가 정부 공고가 바로 나온 다음 날부터 비판 기사를 냈고요. 네. 1월 29일 사설에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일본이었으면 청와대가 나섰겠느냐.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 명칭 변경이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쓰는 조선일보만 거의 쓰는 명칭인데 우한 폐렴이라는 게 네. 초창기에는 많이 썼어요. 그죠? 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우한 폐렴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량을 분석을 했거든요. 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는 1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칭을 고쳤고요. 네. 그리고 다른 신문들도 1월 30일부터 2월 3일 사이에는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 대신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칭을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2월 10일까지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우한 폐렴 명칭을 고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감염증, 신종 코로나 이런 명칭을 어제 오늘 계속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빈도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포털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검색되는 매체가 있는데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인 이름을 우한 폐렴 이렇게 가지 않고 코비드 19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이나 사람 이름에 병명을 붙이는 게 해당 지역이라든가 특정 집단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혐오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신중해라는 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하지 않는 공식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부정확하거나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별칭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는 공식 이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요. 유행성 출혈률을 일으키는 신놈불의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원래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서 포코너스 바이러스로 처음에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근데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네. 미국 제향군인회에서 따온
레지네올라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미국 제한군인의 항의를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인종이나 지역을 가려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됐기 그럼요. 때문에 예. 굳이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할 이유라든가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데 조선일보가 이걸 유독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뭘까요? 왜 이렇게 그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고집을 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월 29일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부가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고 있는데 거기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우한 폐렴 확산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게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명칭을 고치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선일보가 우한 폐렴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지만 우리는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우한 폐렴을 계속 사용한다. 예. 이런 의미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요. 이 메르스라는 단어 자체가 네. 이 중동이라는 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들. 예.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도 지역을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쓰고 우한 폐렴은 또 안 쓰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좀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도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일본 뇌염이라든가 예.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일본 내염이 있군요. 있습니다. 예, 예. 이 병명 자체가 모두 세계보건기구가 명명법을 개정하기 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전에 만든 거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1871년에 발견됐고요. 그래요? 예. 이거 오래됐네. 메르스가 2012년,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921년에 발견된 바이러스라고 오래된 합니다. 명이군요, 이게. 근데 세계보건기구의 이 명명법은 2015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할 때도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예.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요. 일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 많이 발생 안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아하. 보도를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일본에서만 주로 관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전염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이나 국가에다가 이게 병명을 붙이는 거를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조선일보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재밌는 거는 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가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2월 정례회의 내용이 또 조선일보 지면에 실렸더라고요. 이런 것도 읽으세요?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해서 예. 그 위원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은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네. 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네. 왜 오락하는지 원인을 따져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정부는 무조건 아마추어고 무능력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이게 조선일보 지면에 실렸어요, 이게? 독자권익보호위원들이 조선일보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는 상황에 조선일보가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들의 지적을 조선일보 기자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내부적인 어떤 비판 장치가 있고 그걸 또 지면에 반영을 했군요. 근데 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요. 그 현송월 총살 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좀 이제 좀 정정 보도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정정 보도를 안 했거든요. 시스템은 있는데 또 받아들여지질 않는 수용 여부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브리핑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